국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사람의 의도 파악하기 그랬네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1번. 광고를 보고 관용 표현을 활용한 의도를 생각해 봅시다 했거든요. 그림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그림에 수도꼭지에 물을 틀어놨네요. 물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보니까 물 쓰듯 쓰다. 관용 표현이죠. 해프게 쓰거나 흥청망청 낭비한다 이렇게 쓰는 말이거든요. 너무 흔하니까 막 써버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3번 보니까 물 쓰듯 쓰다라는 말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밑에 한번 살펴보죠. 물 쓰듯이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이제 그만 이해했죠? 물건을 해프게 쓰거나 흥청망청 낭비한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 광고에서 특히 이 광고에서 물 쓰듯이라는 말을 가지고 표현하고 하고 싶은 말 의도가 뭘까요? 물 쓰듯 해프게 쓰는 것과 같이 물을 낭비하지 말고 아껴 쓰자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물을 아껴 쓰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텐데 왜 관용 표현을 활용했을까요? 물을 아주 해프게 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물 쓰듯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물 쓰듯 쓴다는 표현을 물을 아껴 쓰자는 표현과 연관시켰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말하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게 하려는 의도로 어떻게 한다고요? 과연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했습니다. 여기 이제 선생님이 수학 시간에 반올림 있잖아요. 반올림 하면서 우리 배웠던 것 같은데 요 부분에 보면 한번 그냥 잠깐 이 주제에 관해서 나왔기 때문에 컵을 사용하지 않으면 물을 5.5리터 쓴다 그랬고 컵을 사용하면 물을 0.6리터 그냥 보기만 해도 5.5랑 0.6 이렇게 되잖아요. 몇 배인지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어라 했는데 첫째 자리니까 둘째 자리, 첫 번째 자리니까 둘째 자리까지 구하고 됐죠? 여기에서 한 자리 올라가면 5.5가 55 그래서 55 나누기 6이 된다 그랬고 대략 하면 9배 1의 자리에서 그냥 반올림 하자 그냥 하면 어떻게 돼요? 10배 약 10배 정도 물을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컵 하나면 컵 10개 9.2인데 그 정도 된다. 물 낭비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예. 2번 도산 안정호 선생의 연설을 듣고 관용 표현의 뜻을 알아보자 했거든요. 다음 글을 읽고 안정호 선생이 어떤 상황에서 연설했는지 알아보세요 했어요. 한번 볼게요. 3.1운동의 결과 국내외에 흩어져 있던 독립운동가들은 하나의 정부가 필요하다 라는 뜻을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웠죠. 이 3.1운동이 우리 민족의 독립에 관한 열망을 불태웠고 그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시발점, 출발점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본격적으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임시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는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문제로 의견 대립이 커졌습니다. 도선 안창호 선생의 연설은 안창호 선생이 임시정부를 유지하는 방법을 주장한 연설의 일부라고 했어요. 의견들이 너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열들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의견들이 어떻게 하자는 의견들이 대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해보니까 코로나 같이 생겼네. 빨리 없애버려야 되겠다. 예. 이때 내용 볼게요. 연설을 듣고 물음에 답해 오세요 했는데 일단 연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임시정부를 위한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하려면 준비할 것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도록 힘써야 할 것이 외다. 그러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한 가지 생각을 하면 다른 이의 생각은 무엇이든지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전쟁을 원하는 자가 대화를 원하는 자를 반대해 말하기를 대화가 무엇이냐? 지금이 어느 때라고?
우리는 폭탄을 들고 나가야 한다 라고 떠듭니다. 또 대화를 원하는 자는 말하기를 공연히 젊은 놈들이 애간장이 타서 당장 폭탄을 들고 나가면 우리 독립이 되는가? 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자기 생각만 옳은 줄 알고 그것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는 모르는 까닭이외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누구의 장단점을 말하지 말고 단결해 나갑시다. 모두 함께 독립운동을 할 배포를 기릅시다. 독립을 달성하려고 하루에도 12번 노력합시다. 독립운동가가 될 만한 여러분,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할 준비를 할 날이 오늘이외다. 그런즉 나와 여러분은 독립운동 단체가 실현되도록 각각의 의견을 버리고 모두의 한 목표를 이루려고 민족 정신으로 어금니를 악물고 나갑시다. 그래서 독립운동의 깃발 아래 우리의 뜻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다 들어보았죠? 안창호 선생을 비롯한 사람들이 조직하려고 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독립운동 단체였어요. 그리고 안창호 선생의 연설을 들으러 모인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내용을 보면 나오죠. 그렇죠? 예, 서로 의견이 같지 않아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의견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반대만 하려고 한다.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연설을 다시 듣고 연설에 활용된 여러 가지 관용 표현과 그 뜻을 알아보세요 했습니다. 볼게요. 일단 관용 표현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애간장이 타다, 하루에도 12번, 어금니를 악물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애간장이 타다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또 대화를 원하는 자는 말하기를 공연히 젊은 놈들이 애간장이 타서 당장 폭탄을 들고 나가면 우리 독립이 되는가? 라고 합니다. 이 문장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냥 나가서 힘으로 하자 해가지고 애간장이 타서 몹시 초조하고 안타까워가지고 그래서 폭탄을 들고 나가자 이 말을 드러내기 위해서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애간장이 타다라는 관용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12번 이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생각만 해도 나오겠다 그랬죠. 하루가 24시간인데 12번이면 대략 2시간에 한 번? 매우 자주?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오 맞았어. 자 볼게요. 모두 함께 독립운동을 할 배포를 기릅시다. 독립을 달성하려고 하루에도 12번 노력합시다. 매우 자주 노력합시다. 이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금니를 악물다 하면 지금 선생님 어금니를 악물고 있는데 이거 뭘까요? 고통이나 분노 따위를 참으려고 이를 악물어 굳은 의지를 나타낸다. 참는다는 의미야 의지를 나타낸다는 의미 두 가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볼게요. 한 목표를 이루려고 민족 정신으로 어금니를 악물고 나갑시다. 꼭 참고 우리의 의지를 표현하면서 힘차게 나아봅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연설에 활용된 표현의 뜻을 추론해 봅시다 했거든요. 지연이가 연설에 활용된 깃발 아래의 뜻을 추론하는 과정을 확인해 보세요. 이랬어요. 깃발 아래라는 뜻이 있나 봐요. 깃발 아래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으니 앞뒤 내용을 살펴보자 라고 했네요. 앞뒤 내용을 살펴보자. 그랬더니 뭐 독립운동의 깃발 아래 우리 뜻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라고 하네요. 독립운동의 깃발 아래 우리 뜻을 모으자. 보니까 앞부분을 더 보면 단결하자. 하루에도 12번 노력하자라는 글쓴이의 주장이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글 앞뒤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현 자체에도 보면 깃발은 주로 어떤 때 나타내요? 맨 앞에서 드는 물건이에요. 전쟁터에 보면 싸움하러 나갈 때 제일 첫 번째 그 사병들이 깃발을 들고 나아가잖아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뭐 깃발의 표시, 힘차게 싸우자라는 뜻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깃발에는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단체의 이름이나 그죠? 자신의 주장을 적기도 합니다. 표현에 쓰인 낱말이 평소에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결국 그러면 이제 볼까요? 이 말은 어떤 이름이나 주장, 의견 아래에 모이자 이 뜻입니다. 모이자, 모이기는 모이는데 어떤 이름이나 주장 또는 의견 아래 모이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목표를 나타내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의 목표를 품자는 뜻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독립운동의 깃발 아래 이 말은 독립운동이라는 그 뜻 아래 우리 목표 아래 이 뜻이 되는 겁니다. 돌아가 볼게요. 이번 연설을 다시 듣고 연설이 활용된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는 모르는의 뜻을 추론해 보라고 했어요. 보면 앞뒤 내용을 살펴보자 했거든요. 밑에 선생님이 그 듣기 자료의 내용을 발췌해 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먼저 이제 독립단체를 조직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네요. 뭐냐면 누구나 자기가 한 가지 생각을 하면 다른 이의 생각을 무엇든지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대화를 원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대화가 무엇이냐? 그래서 폭탄을 들고 나가자, 싸우자 라고 하고 대화를 원하는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 지금 초조하고 애간장이 타서 초조하고 불안해서 전쟁하면 폭탄 들고 나가면 독립이 되냐? 이렇게 서로 자기 생각만 하고 그것만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되나요? 그래서 보면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는 모르는 까닭이 왜다 이 말 앞에 보면 이런 예들이 있어요. 자기만 알고 옳은 줄 알고 그것만 해야 한다. 두 번째는 한 가지 생각을 하면 다른 생각이 무엇이든지 반대한다. 이런 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볼까요? 여기도 나오죠. 서로 자기 생각만 옳은 줄 알고라는 내용이 아까 살펴보듯이 있었고요. 그 다음 한 가지 생각을 하면 다른 이의 생각은 무엇이 되더라도 반대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표현 자체에 쓰인 낱말도 한번 볼까요? 한 가지와 두 가지는 뭘까요? 하나, 본인의 생각과 다른 이의 생각, 여러 가지 모습, 이런 모습도 이야기가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알고는 이거는 자기 생각만 고집한다. 이 뜻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는 모른다. 이 말은 결국에는 다른 이의 의견도 존중하자. 다양한 모습, 다양한 생각 이런 것들을 알아보자 이것이고요. 그리고 결국 이 말의 다른 뜻은 서로의 의견을 합하자, 서로 협력하자 이런 뜻도 있을 겁니다. 됐죠? 더 알고 싶은 표현이 있는지 그 표현의 뜻은 무엇인지 모든 친구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4번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연설이 내용을 추론해 봅시다 했거든요. 연설문을 읽고 파란색으로 쓰인 부분이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했어요. 어떤 상황일까요?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날 임시정부를 위한 독립운동단체를 조직하려면 준비할 것이 많다. 우리 목적인지 임시정부이고 독립운동단체 조직인데 해야 할 게 많아서 사람이 많이 모이도록 해야 된다. 근데 어려운 점이 있다네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뭐냐면 한 가지 생각을 하면 다른 이의 생각을 무엇이든지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전쟁을 원하는 자하고 대화를 원하는 자 이 두 사람이 만나면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대화가 무엇이냐 하면서 폭탄을 들고 나가자라고 자기 주장만 하고 그 다음에 대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그냥 애간장이 타서 불안하고 초조해서 폭탄 들고 나가면 싸우기만 하면 그게 독립이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그 예를 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생각만 옳은 줄 알고 그것만 해야 한다. 이것은 한 가지 측면만 알고 두 가지는 모른다. 다른 여러 가지 뜻을 모른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고 그 가운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요. 마지막에 이제 단결해 나갑시다. 그리고 배포를 기릅시다. 12번도 더 노력합시다. 계속 잊지 말고 매우 자주 노력합시다. 이 말이 되길 거고요. 우리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합시다. 그리고 엄지를 꽉 물고 힘을 합쳐서 독립운동의 깃발 아래 우리 뜻을 모읍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독립운동을 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만 주장 그리고 고집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다음 2번 볼게요. 연설의 내용을 정리하며 생략된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첫 번째 그랬죠. 모인 사람들의 의견이 달라서 서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반대한다. 이 이야기가 처음 나왔고요. 그럼 여기가 그러므로 나오고 생략되었죠. 이 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면 될까요? 그렇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마음을 버리고 협동하여 독립운동단체를 조직하기 위해 힘을 모으자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또 끝으로 마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독립운동 깃발 아래 힘을 합하여 뜻을 모으자 이렇게 될 것 같네요. 3번 자신의 생각과 비교하며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연설에서 생략된 부분을 들어보세요 했는데 5번하고 같이 마무리하면서 한번 들어볼게요. 5번 먼저 할게요.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연설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질문을 만들어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했는데 선생님이 그냥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안창호 선생은 독립운동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나요? 그리고 또 연설을 들은 후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하고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생략된 부분 한번 듣고 마칠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러므로 이런 마음을 꼭 고쳐야 하겠습니다. 독립운동은 할 일이 많고 복잡하므로 이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생각은 달라도 말없이 뜻을 함께하고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하도록 합해야 하겠습니다. 각각 자신만의 주장을 버리고 전 민중을 끌어 통일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 하면은 대표적 인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우리를 붙들고 나갈 만한 대표자가 내일 올 듯 모레 올 듯 하다고 생각합니다.